안녕하세요. 주간 해축 뉴스를 전하는 모트입니다. 이번 EPL 16라운드에서는 어떤 소식과 경기 결과들이 있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널이 또다시 비겼습니다. 항상 우승 경쟁팀으로 뽑혔던 맨시티와 리버풀이 함께 무승부로 승점을 1점밖에 얻지 못한 상황에서 승점을 쌓아야 했지만 다시 스스로 무너졌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슈팅수 13개와 유효 슈팅을 5개 기록했으며 XG 값은 1.4, 점유율은 무려 76%를 기록했지만 수치와 무관하게 보여준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최근 아스널에게 새로운 센터포워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카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격 자원이 조금씩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르테타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아쉬운 감정을 강하게 드러냈는데요. 그는 경기를 이기지 못해 매우 실망스럽다. 분명히 이 경기는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주지 않았고 유효 슈팅조차 허용하지 않았으며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다. 상대가 우리를 공략하지 못하도록 했고 세트피스 기회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높은 압박도 훌륭했고 많은 찬스를 만들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골을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경기 전체를 장악하고도 득점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로 직결된다. 경기력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골을 넣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었다. 라며 득점 기회가 많았음에도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한 아쉬운 득점력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16라운드에서 풀럼을 상대로 홈에서 2대2를 기록하며 아쉬운 결과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나 결과와 다르게 보여준 경기력은 최고였습니다. 경기력을 논하기 전에 살펴봐야 하는 건 로버트슨의 퇴장이었는데요. 전반 17분 로버트슨은 잘못된 볼터치 실수로 상대에게 볼을 빼앗길 기회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윌슨을 넘어뜨리며 파울을 범했는데 당시 심판이었던 토니 해링턴은 이 장면을 보자마자 지체 없이 레드카드를 꺼냈죠. 하지만 리버풀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상대에게 2번이나 경기 주도권을 빼앗겼지만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풀럼을 추격했습니다. 선수들의 투지와 슬롯의 전술이 결합하여 슈팅과 유효 슈팅은 무려 16개, 4개를 기록했으며 점유율 또한 61%로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슬롯은 풀럼전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경기력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그는 지로나전에서 결과에 만족했지만 경기력에 만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경기력은 매우 만족한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였다. 물론 홈에서 승점을 잃은 것은 당연히 원하는 결과는 아니다. 우리에게 불리했던 상황이 많았지만 단 한 가지, 경기력과 팬들의 응원만큼은 경기 내내 뒤지지 않았다. 아쉬운 점은 우리가 흐름을 이어나가려고 할 때마다 풀럼 선수들은 치료를 받으며 경기 템포를 끊었고 이런 장면들이 많았다. 그러나 선수들의 투지와 경기력에 만족한다. 라며 선수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점점 익숙해지는 패배의 그림자. EPL 16라운드에서는 맨체스터 더비가 있었습니다. 맨시티는 홈에서 경기를 치렀지만 또다시 패배했는데요. 패배가 거듭될수록 맨시티라면 이 상황을 반전시킬 거야 라는 기존의 주장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티가 분위기를 되찾으면 연승을 기록할 거라는 주장이 항상 있지만 현실은 11경기에서 8번 패배라는 기록이며 이는 거의 연패 행진에 가까워 보입니다. 펩 가르디올라는 누네스의 실수로 경기에서 패배했지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내가 이 팀의 책임자다. 내가 감독이고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패배이다. 선수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훈련 방법이나 경기 방식, 압박 방법, 빌드업 방식 등 내가 충분히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현재 정말 간절하다. 11경기에서 8번의 패배를 기록했지만 나는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할 것이다. 라며 끝까지 선수에게 잘못을 떠넘기거나 핑계대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메뉴전을 대비해 펩 가르디올라가 기용할 수 있는 수비수는 고작 3명이었습니다. 리코 루이스는 결장이었으며 스톤스 역시 부상 이후 아직 완전히 회복한 상태는 아니죠. 아칸지, 아케 또한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에 나섰다가 오히려 부상이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마테우스 누네스는 현재 공격수가 부족할 땐 윙어, 수비가 없을 땐 윙백, 미드필더가 부족할 땐 중앙에서 고군분투하며 모든 포지션에서 뛰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모든 포지션에서 선수들에게 과부하가 온 상태이며 몇 년 동안 많은 경기수를 소화한 탓에 선수들은 완전히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모린 감독은 맨체스터 더비를 앞두고 레시포드와 가르나초를 명단에서 제외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맨시티를 꺾으며 그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했죠. 아모림은 이 결정에 대해 징계성 조치가 아닌 경기 상황에 맞춘 선택이라고 설명하며 훈련 성과와 팀 기여도를 기준으로 선수들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도 팀이 승리한 것은 그의 높은 기준과 엄격한 관리 방식을 뒷받침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아모림은 인터뷰에서 레시포드와 가르나초는 더욱 열심히 훈련하고 그들의 재능을 보여줘야만 주전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함께 노력해준다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팀이 될 것이다. 라며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아모림은 팀 내 규율을 확립하고 선수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를 승리로 마친 뒤 인터뷰에서 아모림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우리는 승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힘든 경기였지만 우리는 끝까지 서로를 믿었다. 우리는 득점에 성공했고 그 승리는 우리와 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90분 내내 경기에 집중했고 나는 너무나 만족스럽다. 지난 아스널전에서 우리는 전반전을 잘 치렀지만 선수들은 스스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했었다. 하지만 오늘은 완전히 달랐다. 나도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퍼기 타임
타임이 찾아왔고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으며 무언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좋은 승리였다. 아모린 감독이 과연 연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마레스카의 첼시가 브렌트포드를 2대1로 꺾으며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리버풀과의 격차는 2점으로 좁혀졌는데요. 만약 다음 주에 에버튼 원정에서 승리한다면 리버풀의 경기 전까지 첼시는 선두에 오를 수 있습니다. 마레스카와 첼시의 수뇌부는 자신들이 아직 우승 경쟁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경기력은 주장과 반대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레스카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경기 소감과 쿠쿠렐라의 퇴장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경기 후 주심에게 물어보니 두 번째 옐로 카드는 쿠쿠렐라의 태도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종료 휘슬이 울린 후 코치진과 함께 기뻐하며 포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직접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쿠쿠렐라는 공수 양면에서 정말 훌륭했고 그를 포함한 다른 선수들도 정말 환상적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첼시가 우승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부정적으로 답변했는데요. 그는 우리는 아직 타이틀 경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승을 노리는 팀은 오늘 우리가 내준 골과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90분 경기 종료 직전 스로인 상황에서 우리는 실점을 허용했는데 우승권 팀이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아직 우리가 우승 경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압박 자체는 즐기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며 겸손함과 앞으로의 포부를 동시에 밝혔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첼시가 연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은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은 사우스햄튼 원정 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최근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승리가 절실하게 필요했는데요. 심지어 전반전에만 4골을 넣으며 메뉴와의 카라바오컵 8강전을 앞두고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드 스펜스는 토트넘 이적 후 881일 만에 EPL 첫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경기 시작 1분 만에 메디슨의 선제골을 도우며 존재감을 과시했는데요. 또한 경기 내내 좋은 활약을 펼쳤으며 후반전에는 우도기의 부상으로 인해 왼쪽 윙백까지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로 스펜스는 앞으로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테코글루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목요일 유럽 원정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25명의 스쿼드 중 10명의 1군 선수들이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뛰어주었다. 몇몇 선수들은 오랜만에 선발로 나섰지만 그들이 보여준 에너지와 퀄리티는 정말 대단했다. 오늘 우리가 얻은 결과는 당연한 보상이며 정말 기쁘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보여줘야 하는 건 꾸준한 경기력입니다. 16라운드가 끝나고 2명의 감독이 경질되었는데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우스햄튼은 토트넘에게 0대5로 패배한 뒤 마틴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당분간 팀 U21 감독이었던 사이먼 러스크가 임시 감독으로 팀을 이끌 예정입니다. 황희찬이 소속되어 있는 울버햄튼 또한 게리 오닐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차기 감독으로는 사우디 클럽의 알 샤바브를 지도했던 비토르 페레이라가 선정되었습니다. EPL 일정입니다. 12월 21일 오후 9시 30분에는 아스톤 빌라와 맨시티가 맞붙습니다. 12월 22일 오전 2시 30분에는 팰리스와 아스널이 또다시 만나는데요. 오후 11시에는 에버튼 첼시, 메뉴 본머스 경기가 있습니다. 12월 23일 오전 1시 30분에는 토트넘과 리버풀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PL 16라운드 경기 소식과 각 팀 감독 인터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주간 해축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토볼이었습니다.